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공공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의 AI 데이터 활용을 의무화하고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화를 위해 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고려 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리면서 일단 주도권은 쥔 모습입니다. 양측에 격화하고 있는 경영권 분쟁 짚어봅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위해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고 경영진들도 그룹 내 대부분의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첫 발을 뗐습니다. 업계에선 안전진단 자체가 뒤로 밀릴 뿐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진단평가 항목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죠. 우리가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구글,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차별화되기 위해선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는데요. 이해란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제약 바이오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은 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 AI를 활용한 바이오 기술이 유망한 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시장에선 기대가 큽니다. 구글, 엔비디아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AI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생성형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개발까지 다양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활용 시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흐름에 우리 정부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선정,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플랫폼 생성 등의 집중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7월 출범한 한국판 AI 신약 개발 연합체 K-멜로디가 시작입니다. K-멜로디는 제약사, 연구기관 등 개별 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결과물을 하나의 플랫폼에 쌓아 공유하는 방식. 원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AI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연합 학습 방식으로 운영돼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화종 K-멜로디 사업단 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의 AI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약 AI 활용 분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앞서는 만큼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공공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의 데이터 활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데이터의 공익화를 위해 바이오 데이터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계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규제 문턱으로 AI 신약 개발이 엎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연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네,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이 고려 아연의 공개 배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리면서 일단 주도권은 쥔 모습입니다.
오늘은 영풍 MBK 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의 75년 동업사, 지분 전쟁 배경과 이후 양상, 김보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1949년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기업사를 공동 창업한 이후 75년간 공동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1974년 고려아연 창립 뒤 고려아연은 최 씨 가문이, 영풍과 전자계열사는 장 씨 가문이 맡는다는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균열의 시작은 지난 2022년 최기호 창업주의 손자인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회장에 오른 뒤입니다. 최 회장이 부회장이었던 전년 12월 2차 전지 소재,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린 수소, 폐기물 리사이클링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트로이카 드라이브 경영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고 외부 차입 확대와 배당 축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씨 일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화를 시작으로 현대차그룹, LG화학 등이 고려아연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지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 가문 간 껄끄러운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올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주주총회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표대결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깊어진 갈등의 골은 현금 배당안에 놓고 드러났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상정한 주당 5,000원 안건에 반대했지만 참석 주주 62.74%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입니다. 여세를 몰아 고려아연은 동업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비철금속 수출회사 서린상사도 장악했습니다. 영풍그룹 계열사인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보유 지분은 각각 66.7%, 33.3%인데요. 올 6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추천 인사 4명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고려아연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본업은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본업과 무관한 투자가 최 회장의 칩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원아시아펀드 투자 손실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투자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K 영풍은 최 회장이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투입된 자금이 엔터나 부동산, 여행상품 등 고려아연 본업과는 무관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아시아의 지창배 대표가 최 회장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꼼수특혜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아시아 파트너스는 지난해 카카오를 지원하기 위해 장내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하고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도 최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현재까지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MBK와 영풍은 경영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의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사업 전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위한 향후 예상 투자 금액 11조 7천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이 차입 외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려아연 재무구조는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취임 후 금융권 차입 부채는 지난 2019년 410억 원에서 6월 말 1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마진율도 각각 18.05%, 5.2%씩 쪼그라들었습니다. 위와 같이 실패한 투자 사례가 부각되면서 최 회장의 평판에도 상당히 금이 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풍도 내일 가격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면서요.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네,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공개 매수가 시작된 이후 고려아연 주가가 매수가를 뛰어넘으면서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할 유인이 떨어지자 매수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높이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진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도 기존 주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고려아연도 대항 공개 매수 자금 조달을 위해 베인캐피탈, 한화그룹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우군으로 알려져 있는 그룹사들도 각 회사 주주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결국 남은 승부수는 주주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과 MBK 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
아연 회장 간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잇따르는 날선 기자간담회와 입장문 발표로 주주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어서인데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자본시장의 원칙을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4일에도 고려아연 부회장과 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한 핵심 기술진 20명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 주주가 바뀌면 핵심 기술자 모두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결국 공개 매수 가격이 오른 만큼 주주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도 대항 공개 매수가 유력해 보이는 최 회장의 반격도 그 성공 여부는 결국 주주에게 달려 있어서입니다. 네, 김보영 기자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시작과 전망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초의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 LG 인하원에서 열린 사장단 워크숍에서 이같이 당부했는데요. LG 최고경영진은 전자업계만이 아닌 그룹 내 대부분의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개선 수준에서 벗어나 더 높은 도전적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천 LG 인하원에서 열린 LG 사장단 워크숍. 40여 명의 계열사 사장이 머리를 맞대고 경영 환경 분석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LG그룹은 미래에 기록될 역사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구광모 회장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넘어 최고와 최초의 도전적 목표로 LG의 새 역사를 쓰자고 당부했습니다. 구 회장은 백색가전, 전기차 배터리, FDA 신약 등의 성과를 예로 들며 도전적인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은 모두가 백색가전의 한계를 말했지만 30% 성장을 목표로 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1등 브랜드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 철수 이야기까지 있었던 배터리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며 전기차 시대의 변곡점이 됐고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FDA 승인을 최초로 해내며 한국 신약 산업 기반을 높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환 LG전자 CEO는 지난 3년간 LG전자가 추진한 고객 중심 경영 체계 사례를 공유하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혁신 사례와 함께 중국의 성장세에 대한 위기의식도 공유했습니다. 한편 LG는 올해부터 기존 LG 트윈타워에서 열리던 사장단 회의를 계열사 사업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경영진이 직접 마곡과 평택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의 장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 재건축 절차가 단축될 전망인데요. 다만 업계에선 안전진단 자체가 뒤로 밀릴 뿐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진단평가 항목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일십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지금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가장 먼저 통과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론 안전진단을 사업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뒤로 밀린 것일 뿐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향후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이 다시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안전진단의 순서보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만 재건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문제를 좀 더 평가 항목수를 높여서 해줘야만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고 구조 안정성을 낮출수록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 비중은 주거 환경과 구조 안전성, 설비 노후도 모두 30%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미국 동부 걸프 연안의 항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 등의 문제를 놓고 미국 해운연합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은 물류비 증가와 선복 확보 어려움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여기에 상반기 크게 오른 해상운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걸로 관측되면서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높아진 해상운임의 운송비 부담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이 이번에는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 협회가 다음 달부터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 항구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 ILA는 77%의 임금 인상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 ILA가 파업에 나서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발 미국향 물동량은 동안부두보다 서안부두에 집중되지만 물류 적체로 전체 선봉량이 줄고 해상운임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수에즈 운하 분쟁 등 지정학적 이유와 해상 물동량 증가로 해상운임이 높아져 수출입 기업들은 운송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올해 초 1,500선을 돌파한 뒤 현재 2,9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물량이 많은 대형 석유화학사들의 운송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보다 평균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도 이렇게 악화되고 그래서 기름값도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하역 작업들이 늦어지면 보험료하고 기름값하고 굉장히 누적되거든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4분기는 해상 물동량이 적은 비수기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으면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통업체들이 뷰티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죠. 패션, 식품, 생활용품 기업들에 이어 이번엔 편의점 업계도 뷰티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주변 편의점에서 화장품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K-뷰티 열풍 속 유통업계가 화장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며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뷰티 유통공룡 올리브영에 맞서 무신사, 컬리, 다이소 등 다양한 채널들이 뷰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서 8일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뷰티 페스타를 연 무신사. 사흘간 참여 브랜드 평균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하는 등 뷰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강점인 패션을 기반으로 신흥 브랜드와 함께 뷰티와의 접점을 더욱 늘려갈 계획입니다. 식품 중심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도 다음 달 처음으로 뷰티를 주제로 오프라인 행사를 엽니다. 지난 2022년 11월 뷰티 전문관 뷰티컬리를 론칭해 새벽 배송 사업 영역을 뷰티 제품으로 확대한 이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가게 다이소는 2021년부터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뷰티 제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최근 VT 코스메틱과 손잡고 내놓은 니들샷 제품이 전국에서 품절 대란을 빚기도 하는 등 화장품 맛집이 됐습니다. 편의점들도 잇따라 화장품 판매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CU는 3,000원짜리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을 출시하며 잘파 세대 공략에 나섰고 GS25도 지난달 소용량 저가 기초 화장품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잘파 세대의 가성비 뷰티 트렌드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위주로 판매를 진행하던 중소협력사를 발굴해 선보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중소업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가성비 있는 뷰티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마트24는 차별화를 위해 자연을 모티브로 한 뷰티 브랜드 플루와 손잡고 화장품 3종을 출시합니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 속 뷰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유통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별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도입 한계점을 지적하며 협업을 통한 공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024 울산 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제조업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쪽 방향에서만 생각해서는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역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를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 더 똑똑해진 AI를 상품화하는 등 양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 30년 안에 기업들은 AI 관련 상품을 파는 회사로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울산 산업단지 내 전체 데이터를 다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AI 관련 인프라를 만들고 여수나 대전 등 다른 도시까지 시도하면 제조업 관련 데이터가 총망라돼 AI 산업 인프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민원다발 업종으로 꼽히는 보험 산업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업계 전반에 걸쳐 제도 손질에 나섰는데요. 오늘 열린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그동안 이용률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비교 플랫폼과 CM 채널의 보험료율이 일원화됩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출시된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가 바뀝니다.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비교 추천 플랫폼과 홈페이지상 보험 상품에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세 번째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추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달까지 약 81만 명이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 7만여 건 수준입니다. 같은 보험 상품인데도 플랫폼 가격이 보험사 홈페이지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과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의 정보 공유를 확대합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와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핀테크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가 플랫폼과 보험사에 중복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UI도 고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이 개선된 자동차 비교 추천 서비스 2.0을 올해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에서 16개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서구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 디지털 에셋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규율 체제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시장 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지원 모범 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 규제 사항들을 내부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현대제철 에코프로 비행과 함께
미래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확보에 나섭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LFP 배터리 기술 개발 과제에 착수해 앞으로 4년 동안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SK온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희망퇴직자에는 연봉의 50%와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은행과 삼성 월렛 모바일 현금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월렛 사용자는 국내 17개 은행의 ATM 입출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에게 맞춤 제작된 메르세데스 AMG SL63을 전달했습니다. 이상혁은 올해 전설의 전당 입성이라는 큰 영예에 이어 최고 퍼포먼스 카를 받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